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165쪽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고 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근데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가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렇다고 안 하고 똥통 뛰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저는 들어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참고는 하세요. 그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건통계의 역할을 잠깐 보시면요. 반가로 이번에 모두 6개 역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쪽에서도 가끔가다 나오고요. 근데 워낙 보건 쪽에서 워낙 중요시 여기는 게 요 보건통계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역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건통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1번 지역사회 국가의 보건상태 평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유병률이 높아. 그럼 그 지역은 그 병이 많겠구나 하고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번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병률이 높은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보건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까지도 촉구하게 해요. 그리고 보건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촉구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한번 민간지원을 촉구한다 그래서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민간지원이 아니라 공공지원을 촉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선순위도 결정해 주죠. 당연하죠. 유병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이렇게 행정활동에 지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유병률을 체크했겠죠. 근데 유병률이 여전히 높아. 그럼 보건사업은 망했구나라고 성패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도 된다는 거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통계 방법으로 가시면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자, 잠깐만 뒤로 가시면 도수 분포표가 뭐냐면 뒤에 요거처럼 생긴 거예요. 166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뒤에 166쪽으로 가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거죠. 이 도수분포표. 이걸 갖고 읽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표 밑에 보시면 계급의 수라는 게 보일 겁니다. 계급의 수. 계급의 수는 이게 몇 줄이냐 이거예요. 몇 줄. 자, 몇 줄이냐면 10살 이상, 19살 이하.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해서 모두 8줄일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수는 8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계급의 크기가 있어요.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10살에서 19살. 요게 이게 크기인데 보면 되죠. 그냥 이렇게 11, 12, 13, 14, 15, 19 하면 모두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10살. 계급의 크기가 10살이죠.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크다는 거는 지금 이거 물리치료실에 내원한 환자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내원한 사람이 23이잖아요. 그거 23세, 그러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 하면은 50에서 59살. 이게 이제 가장 큰 계급이죠. 그리고 도수가 가장 작은 게 뭐냐면 10살 이상 19살. 여기 5이니까 이게 가장 작겠죠. 근데 요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 하면은 14.5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2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10살 이상 플러스 19살 이하니까 더해서 이걸 2로 나눠주면 계급의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맞는 거는 다음 중 옳은 거 뭐냐? 계급의 크기가 10개다. 계급의 크기가 10개다. 계급의 수가 9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다음 좀 맞는 걸 고르시면 돼. 결국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작성 순서가 있어요. 이 작성 순서를 물어보는 게 은근히 좀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는 크기 순서표, 그러니까 표를 그냥 작성한다. 그 다음에 상한값, 하한값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급의 수를 설정하고, 빈도 표시, 급의 간격 결정하고, 제목. 잘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온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 나온 게, 제목을 언제 정하느냐, 요게 한번 나온 적 있었었는데, 제목을 처음에는 정하긴 해요. 정하긴 하는데, 제일 처음은 가제목을 설정합니다. 가제목. 그리고 나서 표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적인 제목을 설정하게 돼서 맨 마지막에 확정된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을 확정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를 앞에 한다고 해야 돼? 뒤에 한다고 해야 돼. 당연히 뒤에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가제목은 제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목은 언제 정하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시험지에 나왔어서
자, 일단 이제 화살표로 그냥 보시면 되고, 저는 기억니은 요걸 갖고 이제 순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의 수를 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는지, 이 물리치료실에 몇 명이 왔는지 자료를 셉니다. 네, 자료의 범위를 구해요. 자료의 범위라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살짜리가 왔느냐, 제일 어린 나이, 제일 나이 많은 나이, 그걸 빼면 자료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계급의 수를 정하는데 보통 10개 정도를 정해요. 근데 아까 계급의 수가 8개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10개를 정하는데 이 편은 8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의 구간을 정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계급의 구간을 정하는데 아까 10살에서 19살 요거를 정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급의 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10살에서 19살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거기다가 이제 10살씩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한값인데 측정치의 최소값이 잘 보셔야 돼. 그 급의 중간값이 되거나 중간값에 가까운 값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측정치의 최소값이 중간이 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일 작은 급이 10살에서 19살이에요. 10살에서 19살. 그러니까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그 나이가 요 중간쯤 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한 14살짜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정도로 해서 앞뒤로 해서 10에서 19살을 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겁니다. 그 소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급의 하는 가장 중요하고 측정치의 최소값. 14살이라고 본다면 얘가 급의 중간값이 되게끔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살을 가운데다 두고 양옆으로 10살에서 19살. 이게 이제 하한값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10살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을 보시면 각 계급 구간에 속하는 도수, 몇 명이 왔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도수 구하고 누적 도수, 누적 상대 도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 이게 은근히 좀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계 도표는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서 저는 측정지의 성질, 그래서 명명척도, 서열척도, 이런 걸 좀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설문지를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시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설문지 제일 처음 질문이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당신의 성은 이렇게 나와. 당신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면 첫 번째가 뭐 여자, 두 번째가 남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여자니까 1번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설문지를 갖고 온 연구자는 집에 가서 이걸 컴퓨터에 입력할 때 1번의 답은 1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요 1이라는 거는 숫자 1을 얘기하는 거에 여자라는 일이에요. 여자라는 일이지 숫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명명척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명척도. 결국 이때 명명척도는 1은 여자다라는 소리고 1은 남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야.